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은 뇌를 좀 말랑말랑하고 트렌디하게 유지하고자 기술공학 자유 영역으로 테크놀로지 및 엔지니어링 영역과 관련된 좀 핫한 단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일 강의가 심플하지 않거나 뭔가 내용이 지저분하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저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함께 학습하는 동료 학습자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시나요? 여기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OS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어해주는 OS를 모두 활용할 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OS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와 애플사의 맥OS입니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혹은 애플의 iOS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OS의 기능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실행시켜 주기만 하면 만족하니까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친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을 빠르게 익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 앱 등의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죠.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미디어 교육학자 마이클 리블과 제라드 베일리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매일 만지고 의지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응용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2% 끌어올려 보려 합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볼 것인데요. 제가 선택한 OS는 윈도우 10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제목은 윈도우 10 꿀기능 익히기입니다. 그냥 보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윈도우 10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리는 활용을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8가지를 오늘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할 때 이러한 단축키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OS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키 플러스 키 혹은 마이너스 키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을 크게 보게 도와줄 수 있는 돋보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 돋보기가 뜨게 되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글씨가 작은 부분을 좀 크게 보고 싶다 할 때 마우스로 돌려서 보지 마시고 윈도우 키 플러스 키를 누르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키 플러스 M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띄워놓게 되는 경우가 있죠. 윈도우 메인 화면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윈도우 키 플러스 M키를 통해서 한 번에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윈도우 키 플러스 탭키입니다. 이거는 실행시킨 앱이 무엇인지 보고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탭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띄워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앱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크롬에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앞으로 정렬이 돼서 창이 뜨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그 프로그램을 찾을 때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입니다. 네 번째는 윈도우 키 플러스 I 키입니다. 이거는 제어판을 여는 단축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어판을 찾을 때 밑에 뭐 찾기 버튼을 눌러서 찾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면 시작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찾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윈도우 키 플러스 I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설정 창이 바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이제 들어가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윈도우 키 플러스 화살표 키입니다. 이거는 16:9 모니터를 사용하는 친구들한테 매우 유용한 거고, 아마 과제를 할 때 가장 유용한 단축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는 파워포인트,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오른쪽 영역에는 만약에 내가 카피를 해야 되는 어떤 기사 같은 걸 띄우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고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면 모니터 화면에 반 영역에 정확하게 파워포인트가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띄울 걸 선택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뭐 이 기사를 딱 띄우게 되면 반으로 창이 구분이 돼서 내가 오른쪽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이쪽으로 띄워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두 개를 바꾸고 싶으면 이 탭을 클릭하고 이거를 윈도우 키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는 다시 왼쪽 영역에서 그냥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클릭하면 오른쪽 영역으로 옮겨지죠. 위아래는 만약에 이 창을 닫고 싶다, 윈도우 키 아래 누르면 아래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들어갑니다. 작업 표시들도. 다시 윈도우 키 아래 누르면 작업 표시들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키 누르고 위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화살표 키, 윈도우 키 플러스 화살표 키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 이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윈도우 키 플러스 컨트롤 키 플러스 D 키를 누르면 가상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창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놨어요. 근데 이 모니터 화면에서,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화면에서는 PPT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을 작업하고 싶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을 또 띄워서 창을 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이제 윈도우 화면 자체가 매우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이럴 때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윈도우 키 플러스 컨트롤 키 D 키를 누르면 새로운 윈도우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작업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램을 사용해서 가상의 어떤 또 다른 윈도우 창을 띄워서 가상의 작업 영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글을 띄우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윈도우 키, 화살표 키 왼쪽 누르고, 여기서 뭐 구글을 켜가지고 오른쪽 키 눌러서 이렇게 정렬을 하다가 한글 작업을 막 합니다. 하다가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메인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윈도우 키
왼쪽 키를 누르면 다시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던 그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가상 컴퓨터가 지금 띄워져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몇 개가 띄워져 있는지 보고 싶으면 아까 배웠던 윈도우 탭키 누르면 위에 데스크톱 1번, 2번, 새 데스크톱 이렇게 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윈도우 컨트롤 키, 화살표 키란 단축키를 까먹었을 때, 망각했을 때는 윈도우 플러스 탭 키를 눌러서 그 데스크톱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여러가지 작업을 복잡하지 않게 조금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윈도우 컨트롤 키 오른쪽, 왼쪽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해보셔야지 조금 자기가 컴퓨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축키는 바로 전에 배웠던 가상 데스크톱을 만드는 것을 없애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컨트롤 키 플러스 F4키를 한번 눌러보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컨트롤 윈도우 키 왼쪽을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가상 데스크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없애고 싶다. 그럼 컨트롤 윈도우 키 F4를 누르면 데스크톱 창이 없어졌습니다. 윈도우 탭을 누르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 없어져 있죠. 다시 만들고 싶으면은 또 누르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윈도우 컨트롤 키 왼쪽 키 하면 다시 돌아가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든 가상 데스크톱을 없애고 싶으면 컨트롤 윈도우 F4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윈도우 컨트롤 키 D키, 윈도우 컨트롤 키 F4키, 윈도우 컨트롤 화살표 요걸 사용해서는 좀 몇 개의 윈도우를 내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 키 플러스 숫자 키. 저는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게 되면 만약 게임하는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윈도우 1키, 2키 누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 녹화하는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내 컴퓨터 마우스 제일 밑에 보세요. 작업 표시줄. 선생님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 내 컴퓨터,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크롬, 그 다음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부터 윈도우 1번으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롬을 띄고 싶다, 그럼 윈도우 3번을 누르면 이렇게 크롬이 나오게 됩니다. 창을 다 닫고 다시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띄고 싶다, 윈도우 4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 그 오픈이 됐는데, 실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윈도우 1키 누르면 내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이렇게 뜹니다. 다시 윈도우 1키 누르면 내 컴퓨터가 뜨죠. 넣어놓고 윈도우 2키를 누르면 이런 에버노트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다시 윈도우 2키 누르면 에버노트, 윈도우 1키 누르면 내 컴퓨터, 그 다음에 윈도우 3키 누르면 크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들의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너무 편한 기능이라서 이것까지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윈도우 10 OS 기능 및 단축키 이외에 다른 기능 다른 기능 플러스 단축키를 하나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과제 1번은 이것입니다. 2번은 당연히 관찰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유 강의 영역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줘서 고마워요.